홍영평을 그 민주통합당 홍영평 의원 그 지역구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홍영평 그때 문학동 쪽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홍영표 의원 그 나온 그 지역이 그 1번 그 새누리당 후보 김영광 그 사람이 전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래요. 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용민 막말 그 사건하고 이제 그 홍영표 씨가 뭐 친일파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포를 그 아파트 했군요. 단지에다가 이제 살포를 한 것 같아.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걸 특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날 그 보니까는 사거리에다가 플랜카드 하나에다가 절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친일 저기 애국자 대 매국노대 해가지고 우리가 쓰던 건데 이렇게 홍영표를 친일파 아버지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홍영표 사무실에다 신고를 했지. 그랬더니 와서 이제 뭐 신고하고 철거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참 그 무단 배포 같은 경우는 뭐 하여간 걸리는 것 같은데 걸리는 거죠. 신문이나 어떻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 무단 배포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오늘 다 남자들만 나온 거야?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 아, 그런 선거법 위반을 했군요. 인천에 안 나왔는데. 아이고. 선거법 위반 원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는 말씀으로 언소주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의 대표 양재일 대표님의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대표 양재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모이게 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려 획책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선일보 본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근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을 하였습니다. 타관 이송이란 말을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것을 잠깐 인용을 하면 타관 이송이란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관할 소재지, 피의자나 선고인이 관할 소재에 있는 쪽으로 타관 이송도 있겠지만 지난번 4월 7일 조선일보가 다량의 무료 신문을 배포한 이 사건, 선거 일어나기 전에, 총선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인천에서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바로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여야만 그래야 중앙지검도 나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여기 인천지방검찰청 김병화 검사장님인가 그 인상말을 보니까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하는 그런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민의, 우리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검찰권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 중요한 이 선거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이 조선일보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선거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정 수사를 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제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칼같이 되는 그 선거법 적용을 언론 권력, 힘있는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작년 제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앞두고 주호생략당 복지는 선거철만 나오는 메뚜기 복지 이런 식으로 1인식을 했던 시민활동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4월 11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이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들은 얘기인데 언론노조 탁종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총선 앞두고 파업직인 방송국 노조원들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다가 그 스티커를 보고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 해서 경찰이 지문 감식까지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해서 수사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당내 부정 경선 때문에 어떤 정당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긴 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단순히 인천 지역 배달 업무를 전담하는 인천 지역 지국에서 기획하고 모든 것을 주도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차원에서 분명히 개입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다른 수사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압수수색, 책임자 소환조사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검찰이고 조선일보의 검찰이 아닌 것입니다. 조선일보같이 언론 권력은 법에 군림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법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4월 7일 인천 지역에 조선일보 무료 배포건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그 존재가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소주 양재일 대표님의 여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치고 다음 순서 진행할까 합니다. 시민이 지켜본다! 조선일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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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훔치고는 검찰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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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참여단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정리한 관계로 순서에 관계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의 황선구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진석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문병희 조직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은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민이 민주통합당 이도영 인천시의원님 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민족화합연합회 권호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촛불사랑TV의 안단태 사랑님 나오셨습니다. 앞에 카메라 준비 있나요? 성황을 참여하는 민주당정부의 이강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서주 회원이신 엄지강 바람예감님 계십니다. 바람처럼 야망처럼 나오셨습니다. 네, 나가모
시청국불 나성호 김영희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동등환 사회님 나오셨고요. 네, 그 외에 여러분, 우리 저희 감사위원장님인 군자대도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즈음에 진행이 왜 그렇지 못하는 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이에요. 인천 시민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줘야 될 이 자리에 사실 생업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라는 피부가 물과 시민에게 물과 고기와 같은 문제의 정치가 마치 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요즘의 시점, 이 실패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 그러나 분명히 어디선가는 숨을 고르면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검찰은 반드시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순서 없이 인사 말씀하는 좀 양해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강성구 인천광역시당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의 강성구 사무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강성구 사무처장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언론소비자주권연대에서 이렇게 먼지 오신 걸 우선 환영드리고, 저희로서는 시당 사무처장과 시당과 함께 우리 시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총선 직후에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사항들이 있는 관계로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을 발족을 했고 그 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것은 인천시장의 부정선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지난번 총선 기간 동안에 이 조선일을 보면서 경악했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면에 나와야 될 사진이 전혀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일면에 엄청나게 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당시 목사옷을 입고 민주당 후보였던 이분을 목사옷을 입고 울부짖는 과거의 사진을 갖다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그 다음 면에는 또 부평에 우리 당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가 또한 실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 후보를 비판했던 상대 후보의 새누리당 후보는 조선일보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언론이 공평무사해야 될 언론이 이러한 것들을 공명정당하게 다루기보다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주주의 꽂힌 선거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이것을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실장으로서 선거 전반에 대한 경선 과정이 매우 박빙으로 진행되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평해야 될 검찰은 얼마 전 통진당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하면서 저희가 선거가 끝났는데 얼마나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보면 아는 변호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떨리는 가슴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를 마음속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잘못한 게 없는가를 점검해볼 정도로 그런 심정을 들게 합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국민 편에 서서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주의 주권 시대에 맞는 검찰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엄정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엄정하게 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조선일보 선거 기간에 뿌려졌던 신문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신문인가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당의 당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선거에 개입한 언론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혀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일부들은 단서가 잡혔고 그 백화점 당사자들은 지금 그 당시에 다 체포됐던 조사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의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민주당 인천시당 3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렸는데요.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이도형 인천시의원 시당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도형 인천시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의 입장을 우리 강성구 처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경찰청, 인천지방 경찰청의 조사를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검찰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안입니다만은 우리 인천지검이 사건 수사 지휘를 한 점 의혹 없이 열심히 수사에 임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드리면서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지검에 송치되었을 때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제법 언론 봐주기가 아닌 만인의 평등한 법 집행이라는 사정당국의 기본 취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의혹 밝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평화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연대 사무처장 이광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이 조선일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시민들이 여론을 돌려보고자 책했지만 시민들은 똑똑히 알고 정확히 선거를 통해서 조선일보에서 밝히려고 했던, 조선일보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들을 당선시켰습니다. 시민이 힘이었습니다. 인천 검찰로 조선일보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인천지검과 검찰청장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을 검찰이 유야무야 아니면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면은 시민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청장과 인천지검이 조선일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민단체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의 인천시의원 이재병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와 그 힘이 오늘 날씨처럼 지글지글 이글이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스쳐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라는 호해를 만들어서 온 부평과 인천시내 호해를 발행하고 뿌렸던, 그래서 울면서 그것을 치우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꼭 이렇게 개입하고 언론이 하지 말아야 할 그걸 콕콕 집어갖고 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 얘기를 포기했는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친일 문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친일 문제를 꺼냈다,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거 반가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계에 번져있는 언론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사과와 공식 변명의 말이 나오겠구나. 그들의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구나. 드디어 조선일보가 민주협회 사과의 마음이 생기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일은 속히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운동에 일찍이 종사하고 안티조선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충고를 하겠습니다. 언론인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힘찬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또 좀 늦게 도착하신 손님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양자 성북교육문화사랑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민족화학연합회 권옥창 대표님 말씀. 예, 난국 모르고 있고 민주사회에서 검찰, 언론, 선거 제대로 제 돈을 다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역시 짧고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의 박진석 정책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박진석 정책실장님 말씀, 인사 말씀 좀 모든 분 가능하면 모든 분.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 우리 뜨거운 열정으로 조선일보의 그 엄중한 처벌과 조사, 그리고 진정 다시 태어나는 검찰이기를 원하는 우리 국민 시민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 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이 불붙는 마음과 그리고 냉정한 눈, 이것을 인식해 주기를 촉구하고 조선일보의 엄중한 조사,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의 문병희 조직국장님. 오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민들의 뜨거운 감정 담겨있는 저기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를 정치인 또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짧게나마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발표를 언론소비자특권 국민캠페인의 이효상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조선일보 무단배포 선거법 위반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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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두려워 말고 조선일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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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효상 사무총장님의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과 민주시민들은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선거일을 앞두고 4월 7일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와 문학경기장에 4월 7일자 조선일보 승안부가 통선외의 방법으로 대량 무료 배포되는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선관위에서도 경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오늘로써 언서주가 고발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책임자들 소환 조사 등 어떤 조사도 들리지 않는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도 아닌 제목으로 당내 경선을 조사하기 위해 정당의 당헌 명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거대 언론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더더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리 시간을 끌 사안인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오히려 5월 14일에 조선일보 승안부 대량 무료 배포를 처음 취재한 지역신문 기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 통해 내역은 압수수색하였는가? 선거법 위반 증거를 위해 작업 지시서나 관련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는가? 본사의 핵심 결정 라인에 있는 조선일보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하였는가? 검찰이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비교해봐도 충분히 진행되었어야 할 일들이다.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안을 축소하거나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영향력이 있는 조선일보 언론 권력에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민주주의 근간이 크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 언론 조선일보사의 일회적인 대량 무단 배포도 더욱 엄정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의 선거법 위반을 확실히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이후 치러질 다른 선거에도 재발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검찰은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에 대해 확실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언론 소비자 주권국민 캠페인과 시민단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검찰이 조선일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할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언론 소비자 주권국민 캠페인. 네, 오늘 기자회견 낭독으로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마지막 구호니까요. 목소리 높여서 외쳐주셨습니다.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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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햇볕을 쬐긴 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무서없이 준비해가지고. 예, 인천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다들 몰라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셔서, 이게 선거법 위반, 조선일보가 선거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인천 시민으로서 보신 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4.11 총선 한 2, 3일인가? 네. 앞두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공장이 신문 인쇄 공장이 저기 갈산동에 있어요. 갈산동이요? 예, 네. 거기서 대량으로 17,000부인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대량으로 무단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일면에다가 김용민 막말 사건하고 김용민 막말 사건 또 이쪽 야권 단일 후보의 친일파 후손이라는 그런 내용을 일면에다가 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대량으로 살포를 했군요. 예, 살포해서 시민들한테 가져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이게 신문방송법 위반에다가 또 허위를 음해한 허위사실 유포, 예,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인천 검찰청으로 이관을 한 이런 사건이죠. 근데 수사를 전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어떤 내용 진척이 없고 어차피 계속 이쪽에 어떤 수사나 검찰에 어떤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해도 별로 수사 안 하고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수사를 촉구한 그런 내용이에요. 상대편 후보가 친일을 했다 이 근거를 기사를 낼 때 근거를 가지고 낸 건가요?
그런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친일파다. 야권 단일 후보의 그 아버지가 친일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 아버지가 친일파였으면 친일 임명 사전에 올랐겠죠. 근데 친일 임명 사전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후보가 전에도 그 공표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런 거 조선일보의 특기 있잖아요. 무조건 한번 때리고 보자. 뒷일은 돈으로 막는다. 우리 권력으로 막는다. 이런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살포를 했고 그 상대편 후보가 김영환이라 그랬죠? 김연광. 김연광 기자 출신. 그래서 지금 기자 출신이어서 조선일보에서 그런 신문 같은 걸로 더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기사를 따로 만든 거야? 기사화가 됐어요. 기사화가 그 인천 지역신문 부평신문에 한만송 기자라는 이분이 그 부평신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천 신문만 따로 조선일보를 따로 편집을 한 건가요? 원래 서울이나 이렇게 다 대량으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인천에는 그렇게 기사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이제 부평신문에 그 기자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신문에 실었죠. 근데 이 기자님도 지금 고소당한 상태죠. 근데 지금 검찰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11 그 선거 때 여기도 엄청 났나요? 부정선거 시비가 굉장히 많나요? 어떤가요? 인천은? 부정선거 시비가 그때 이제 부평을 지역의 홍영표 후보 그쪽에 부정선거 시비가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크게 이슈화 안 되고 그냥 묻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원래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조선일보가 그 김영광 기자 출신? 자기네 기자 출신을 어쨌든 국회의원 만들려고 많이 밀어준 거군요. 원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정치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제 상황을 인천 시민분한테 들어보셨고 이분도 그 조중동 폐관을 되게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원래 조선일보 조중동이 지난 그 대선에서도 광우병을 예로 들어도 완전히 지난 정권에는 뼈 조각 나면 안 된다 그랬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거 괜찮다 이렇게 너무 360도 틀린 그런 기사를 내는 바람에 확연히 드러나서 그 10년 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던 성과가 지난 소고기 광우병 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이건 찌라시 신문이고 부정부패고 역사까지 거슬러 가서 조선일보는 친일 신문이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국회의원도 고소당하고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판결을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고 보자. 조선일보 기사 잘못 나면 정치인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 장악에 그런 폐해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떡검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찰이 새롭게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도 검찰이 조선일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님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조선일보 떨지 마시고요. 올바른 수사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